틈만 나면 게임하는 아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오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 그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에 갔었죠. 엄마, 제발 100원만 주세요. 졸라서 겨우 받은 동전으로 어떤 게임을 할지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게임을 하고 있는 동네 친구들 뒤에서 구경을 하며 몰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오락실이나 PC방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구경도 요즘에 유튜브로 하죠. 이제 3살인 제 막내 아이는 그렇게 게임 방송을 봐요. 나이 많은 누나들 따라 보기 시작하더니 요즘엔 자기가 더 많이 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화면에 유튜버도 얼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게임 화면이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조회수도 엄청나요.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지금 사춘기인 아이들도 유아기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하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를 살아간 거죠. 제 큰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잠옷실에 아주 작은 TV가 있었거든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 아이가 TV로 걸어가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처음 그 행동을 봤을 때는 그냥 호기심에 만졌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터치스크린이 익숙한 시대에 태어나서 TV 화면을 옆으로 넘기고 싶어 했던 것을요.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전 대학 다닐 때 벽돌 크기의 휴대폰을 막 들고 다녔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 제가 엄청 옛날 사람 같은데요. 슬퍼지자고 세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을 하면 잠시 노는 거야 그렇게 유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게임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디에서 대화하시는지 아시나요? 게임 채팅방에서 합니다.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보다 게임 채팅방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 아이들 특징이 전화를 잘 안 해요. 문자나 채팅을 더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친구와 얘기하려면 게임을 해야 해요. 게임이 단순히 놀이라기보다는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플랫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때로 말하면 민들레 영토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게임 재미있잖아요. 학업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사춘기 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잘할 때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만족하게 돼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만큼 유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학업 성적으로만 평가받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라면 게임 세상에 가서 레벨이 높아졌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곳에선 게임을 잘하니까요. 거기에서 자신감을 충전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게임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들에게 과일 게임을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거리도 생기고 일석이조겠죠. 게임하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었으니 이제 부모로 어떤 점을 도와줘야 하는지 기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아이들보다 더 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임은 어쨌든 가상현실입니다. 잠시 들러서 놀 수 있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에서 살아야 하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 시간 관리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학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게임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지혜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월절을 지내고 성전에 남아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어머, 예수님 역시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아시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2장 48절에 마리아가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죠. 익숙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얘야, 왜 그랬어? 이렇게 게임 오래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의 대답도 딱 사춘기 아이 대답 같아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너무 반항적이게 들리지 않나요? 12살이었던 예수님도 이때 사춘기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호르몬은 나오죠. 뇌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갔죠. 하고 싶은 건 있죠. 아직 다 크지는 못했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사춘기를 지나는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51절에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배우면서 때가 될 때까지 자란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이때 자기 관리,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게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춘기 때는요, 아이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아요.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 일과에 지장이 없을까? 게임을 하면 뭐가 제일 좋아?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힘든 점은 없니? 숙제하거나 잠잘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다음 날에 역량은 없어? 어떻게 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될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힘든 일을 오래 반복하면 어떨 것 같아? 등등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부모님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게임이라도요. 진짜 문제는 무기력한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른 흥미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그것도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부모님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기준으로 현명하게 교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잘하진 못해도 공부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